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6만 킬로미터 고속도로를 자랑하는 중국의 휴게소에서 본 충격적 환경에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입에서 피가 날 정도로 혀를 깨물었던 그날 모든 미국인들이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며 경악했습니다. 세계 4대 경제대국도 따라잡지 못한 대한민국의 놀라운 비밀,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저는 미국에서도 꽤 알아주는 방송국 유명 PD 멜리사입니다. 제가 특정되는 것을 원치 않기에 자세한 제 정보는 가리며 이어가도록 할게요. 전 주로 세계 각지의 현장을 취재하고 그 차이점을 비교하는 내용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미국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고 늘 외국에 많이 나가 있는 편이죠. 사실 이름만 들어도 알아주는 PD라 다들 제게 이렇게 말하곤 해요. 멜리사, 이제는 후배 PD들한테 맡기고 다녀오라고 하지 아직도 왜 현장을 같이 나가고 있어. 그렇게 따라가면 안 힘들어? 이번 달에만 벌써 몇 번째 나갔다 오는 거야. 내 프로그램인데 나만큼 더 열정적으로 잘 해줄 사람이 어딨어. 내가 그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면서 담는 거랑 시켜서 담아오는 거랑은 그 결과물이 엄청 다른 거 알잖아. 그리고 가서 내가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힘들게 뭐가 있어. 아직 체력이 받쳐주니 괜찮다, 괜찮아. 제 자리쯤 올라오면 대부분의 PD들은 직접 현장으로 가지 않고 아래 후배들에게 떠넘기곤 합니다. 아무래도 현장으로 가서 직접 발로 뛰며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따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니 말이죠. 그러나 저는 PD로 살기 위해서 정말 열정을 다했고 이 자리까지 오려고 제가 더 노력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과 명성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꼭 살려야 한다는 강박이 늘 있었고 그래서 제가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 보니 저와 일하는 팀들은 많이 힘들어하긴 했습니다. 안 그래도 고참이라 어려울 텐데 그런 고참의 열정이 과하고 커트라인까지 높은 수준이니 다들 힘들어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 저 혼자만 성공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기에 언젠가 제 마음을 팀원들도 충분히 알아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전 제 팀원을 구성할 때 아무나 함께하지도 않았고 충분한 자격이 있는 팀원만을 뽑아 함께했거든요. 그래서 꼭 팀원만큼은 각 분야에서 최고로 만들어줄 자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내색을 하지 않는 성격이라 팀원들은 이런 제 마음을 모르고 있었겠죠. 팀원들 중에서도 특히나 작가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회의를 진행할 때 아이디어를 들어보면 정말 흥미가 없는 내용들을 눈을 반짝이며 말할 때가 있죠. 다른 PD들은 애들로 상처받지 않게 다른 아이디어를 가져오라 하지만 전 달랐습니다. 한 번은 3년차 작가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제가 이번에 짜본 아이디어는 세계 먹거리를 비교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 미국 일반인 2명이랑 함께 취재를 나가는 건데요. 나라 3곳을 선택해 같이 다니면서 그 나라의 먹거리를 즐겨보고 다른 점이나 느낀 점을 일반인에게서 답을 구해보는 거죠. 그 아이디어가 3년차 작가한테서 나올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해외여행을 즐기는 시대에 각 나라의 먹거리를 비교하는 콘텐츠가 사람들 눈에 신선해 보일 것 같아? 호기심을 자극할 것 같냐고. 심지어 유명인도 아니고 일반인 2명을 제작비까지 들여 데리고 가서 촬영하는 걸 누가 궁금해할 것 같아. 그 사람들의 입맛과 취향을 시청자들은 궁금해하지 않아. 그냥 차라리 일반인 2명 뽑아서 무료 해외여행을 시켜주자고 하지. 그래? 아이디어가 없는 건 죄가 아닌데 이런 쓸모없는 아이디어를 내는 건 작가로서 유죄해야. 알겠어? 저는 이날 회의에서 3년차 작가 린다의 아이디어를 대놓고 비판했고 아주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한껏 기가 죽은 린다가 많이 울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이디어를 내고자 홀로 밤늦게까지 남아있는 린다를 불러 말했죠. 나도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 취재 현장에서 너 같은 거 필요 없으니 집에 가라앉아도 있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이 자리까지 온 거거든. 근데 지금은 봐, 내 이름 말하면 모두가 알만한 PD로 성장했잖아. 난 린다 네가 그런 작가로 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더 너한테 채찍질을 하는 것도 있으니 너무 상처받지 말고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해봐. 아이디어라고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궁금한 거면 남들도 궁금한 거고 우린 그걸 현장에 가서 취재하고 담아오는 거야. 반대로 내가 궁금하지 않고 자신이 없다면 남들도 똑같은 거야. 늘 색다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직업상 늘 똑같은 것도 색다르게 표현하고 보이게끔 만들어야 하는 거야. 평소에도 작가들에게만 던져놓지 않고 제 스스로도 아이디어를 많이 짜는 편이긴 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떠오르지 않았어요.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이슈들과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 등을 하나씩 다 찾아보던 중 제 눈에 특이한 기사 하나가 보였습니다. 바로 중국 고속도로 모습이었는데 놀랍게도 차가 달리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중국인들이 쭉 흐리고 앉아 용변을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중국 휴게소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대충만 알아봐도 휴게소가 열악하다는 내용을 알 수 있었고 더불어 도로의 상황도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 딱 이걸 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딱 세 나라를 뽑아서 도로와 휴게소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비교하는 컨셉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분명 중국 때문이라도 대박을 칠 거라 확신을 했어요. 회의 끝에 제가 선택한 곳은 중국, 일본, 한국이었습니다. 동선상에도 편할 것 같았고 비교하기에 딱 좋은 아시아구이였으니 말이죠. 그렇게 아이디어를 얻자마자 시간이 없어 저는 팀원 몇몇과 함께 바로 일본으로 먼저 떠났습니다. 일본에서는 사실 별로 건질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저 중국과 한국의 비교를 할 수 있는 대상 정도로 취재를 대충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였죠. 휴게소를 가기 전 혹시 몰라 도로에 대해 알아봤는데 노후 상태가 너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휴게소를 가려면 그 나라의 도로 상태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혹시 몰라 엮어서 아이디어를 짠 건데 정말 그렇게 하길 잘했구나 싶었던 순간이었죠. 일본체 교량의 절반 이상이 40년이 넘은 상태였고 고속도로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진짜 노후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심지어 적절한 관리와 보수 혹은 재건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아주 위험해 보였어요. 일본 정부에서는 철저한 안전 점검을 통해서 도로 상태가 아주 좋다고 언론에 보도를 하던데 실체를 알아보니 정말 충격적이잖아. 이건 뭐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인데 이렇게 중요한 곳에 투자를 한다고 관리를 안 하다니 일본 정말 충격적이네. 분명 일본 정부는 철저한 안전 점검과 해결이라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현실이었죠. 일본의 도로 안전 수준은 한마디로 매우 심각 수준이었고 이걸 저희는 취재하며 아주 강조했습니다. 혹여나 저희 미국인들이 일본에 여행을 와서 참변이라도 당할까 우려스러울 지경이었으니 말이죠. 도로 상황에 많이 놀란 후 이어 휴게소에 대한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일본은 전체적으로 일본 특유의 느낌이 매우 강렬한 나라, 이드 휴게소 역시 그 색깔을 많이 입고 있었어요. 너무 더럽거나 그렇지는 않고 평범한 수준의 일본 휴게소였지만 문제는 1990년대 시설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그만큼 가치 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1990년 시대에 머물러 예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일본 휴게소였죠. 휴게소는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기에 이걸 생각했을 때 좋은 조건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휴게소는 미치네키라고 하여 기리역이라는 뜻으로 불리는데 냉정하게 용변을 보는 정도로 사용하기에만 딱 적합한 수준이었어요. 저희 팀원들이 기대에 찬 상태로 시작한 첫 번째 취재 장소였던 일본의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말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일본에서는 얻어낼 게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진짜 충격적이긴 하네요. 저 정도면 도로 진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도대체 왜 보수 공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네. 저러다 사고 나면 수습하는 게 더 힘들 텐데 말이에요. 휴게소도 그래요. 예정서를 많이 살리는 일본이라고 하긴 하는데 휴게소까지 90년대 스타일 그대로 유지하는 거 보니까 이건 정서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일본은 그냥 보수나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해둔 것을 그냥 그대로 쭉 쓰는 거죠. 그러면서 냉감성을 살린 거다, 뭐다, 이런 식으로 듣기 좋게 부르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 일본은 운전자들을 요구했다가 1991년부터 1993년에 일반 국도에도 휴게소들이 정식 등록되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인들을 편의를 제공했으나 저희 팀원들이 함께 본 것처럼 딱 처음 만들어진 1990년대, 그때 그 이상으로 발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도로도 휴게소도 한번 만들고 나면 아예 나 몰라 하는 듯한 일본의 모습이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에서 저희 팀원은 대망의 중국으로 향했어요. 사실 이 기획을 한 것도 결국은 중국을 취재하려고 한 것이라 저를 포함해 팀원 전부가 중국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취재를 하기 전부터 아주 흥미로울 것을 예상했으니 말이죠. 중국은 광활한 국토의 고속도로, 총주행 거리는 16만 킬로로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이 고속도로들의 처음과 끝이 맞닿은 길이는 지구 적도 4바퀴 길이에 가깝습니다. 기경 흙길에서부터 도로 네트워크 형성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급속한 고속도로 발전세는 중국의 공업화와 도시화 변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1988년 10월, 경에는 중국 최초 고속도로인 상해가정 고속도로가 개통됐고 그 후 고속도로 건설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증가폭이 커 세계적으로 드물 정도라 했어요. 1995년 2142km, 1999년 1만 킬로를 돌파해 세계 4위로 올라섰고 2012년 9만 6천 킬로미터로 미국을 제치고 처음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죠. 이런 기록을 중국은 많이 내세우고 있었고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이런 내용들을 접하고 있었고 엄청난 속도로 건설 중에 있는 중국의 고속도로에 기대가 많이 컸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중국이 정말 중국을 했더라고요. 경악을 금치 못하는 매 순간을 견뎌내야 했고 후진국이라 칭하기도 아까울 지경의 모습에 팀원들 모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해 식사를 하러 들어간 식당에서 저희는 싸움이 났죠. 저희가 주문한 메뉴와 다른 메뉴들이 나왔고 정중하게 말을 했어요. 저희가 주문한 메뉴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저희는 소룡포랑 돈파육을 주문하지 않았는데 같이 나왔고 저희가 주문한 것도 안 나왔어요. 확인 부탁드릴게요. 주문했으니까 나온 겁니다. 저희 직원이 바로 체크해서 주문을 넣었고요. 이제 와서 갑자기 안 먹겠다고 하면 좋아요. 먹지 마세요. 그런데 계산은 해야 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정말 황당한 태도였어요. 분명 저희가 주문하지도 않은 메뉴들이 나왔고 저희가 주문한 메뉴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되뜬 버럭 언성을 높이며 실수가 없으니 그냥 먹으라는 태도였죠. 확인을 해본다거나 인정을 하고 다시 메뉴를 가져다 주면 아무 문제가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았고 결국 언성까지 높이며 싸움으로 번졌어요. 저희들은 배가 많이 고팠지만 기분이 상한 채 그곳에서 식사를 할 수 없어 결국에는 계산까지 하고 나와야 했습니다. 끝까지 계산을 하지 않으려 했으나 중국 공안을 부르네만의 일이 더 커질 것 같아 취재 일정에 차질이 생길까 저희가 꼬리를 내리는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숙소를 가는 길에도 화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걸어가다 중국 인물이와 어깨가 부딪혔고 저희는 미안하다 인사를 하고 갈 길을 가는데 저희의 앞을 가로막은 채 알아들일 수도 없는 중국어를 남발하고 삭대질을 해가며 소리를 질렀죠. 중국어를 알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저들이 저희에게 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때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저는 팀원들을 뒤로 보호하고 대신 고개를 숙여 사과를 하고 겨우 숙소로 돌아왔어요. 취재를 했던 시간보다 중국에서 밥을 먹고 숙소로 걸어오던 그 시간이 더 힘들어 중국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중국 휴게소만 빨리 취재하고 한국으로 넘어가자며 모두 입을 모아 말했죠. 그나마 휴식을 취하던 중국의 호텔에서도 문제는 끊이지 않았어요. 취재를 하다 보면 온종일 걷고 끼니를 건너뛸 때도 많아서 다른 건 몰라도 숙소에 돈을 아끼지 않는 편이었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5성급이라는 호텔을 선택한 건데, 글쎄 벌레가 화장실에서 기어다니는 걸 목격했습니다. 저희 팀원은 벌레를 보고 그제야 호텔 구석구석 자세히 봤고, 베개 밑에는 머리카락에 먼지들이 보였고, 곳곳에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은 듯 먼지 뭉치가 쌓여 굴러다니는 게 보였어요. 이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5성급을 받을 수 있다니 중국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싶었습니다. 여기서 컴플레인을 해봤자 또 일이 커져 진이 빠질 것 같아서 저희 팀원은 참기로 했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중국의 휴게소를 취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도로를 달리고 또 달리고 아무리 달려도 휴게소가 나오지 않아서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쯤 되면 분명 몇 번이고 나와야 하는데 한 번도 나오지 않다니 충격적이었죠. 저희들은 차 안에서도 바로 이런 문제들을 기록하며 대본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도로 갓길 쪽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차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 한복판 중간에 차를 세운 뒤 대놓고 볼일을 보는 중국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한쪽에 옷을 내리고 쭈그려 앉아 정말 대놓고 볼일을 보고 있었죠. 심지어 한 2명이 아니라 달리는 내내 그 모습이 보였고 문화 충격의 말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차마 이걸 방송에 내보낼 수도 없고 모자이크를 통으로 할 수 있을지 정말 감이 잡히지도 않을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그렇게 충격 속에 겨우 휴게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눈앞에 펼쳐진 중국의 휴게소는 정말 다 무너져가는 수준이었고 아직 내부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비위가 약한 막내 작가는 헛구역질까지 하는 지경에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겨우 참고 취재를 위해 한껏 인상을 쓰고 코를 막고 들어가 본 휴게소는 악취뿐 아니라 온 사방이 쓰레기가 뒹굴고 있었고 벌레를 키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벌레까지 많았습니다. 화장실은 차마 들어갈 수도 없을 지경이었어요. 이건 그야말로 촬영조차 불가능했고 피몬들이 몇 번이나 헛구역질을 하고 심지어 참고 촬영하던 신입 PD는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PD님 정말 도저히 못하겠어요. 역겨운 냄새에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고 저 변 묻은 휴지들이 변기까지 차고 올라온 게 도저히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피몬들은 전부 밖으로 뛰쳐나갔고 나가서도 최대한 멀리까지 한참을 뛰어갔죠. 저 역시 취재에 미쳐있는 열정이지만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대충 찍고 미친 듯이 뛰어나갔습니다. 난생 처음 맡아보는 악취의 광경에 이걸 휴게소라고 쓰고 있는 중국인들이 놀라웠어요. 끔찍한 수준이라 사용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휴게소는 그나마 대도시 근처에 있으니 컨디션이 좋은 휴게소였죠. 그 외의 대도시가 아닌 휴게소는 그야말로 폐가 수준이라 하는데 거긴 사람이 갈 수도 없을 거라 판단해 취재를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달리고 또 달려서 겨우 온 휴게소가 이 정도라니 충격이 컸어요. 휴게소도 별로 없고 컨디션이 이러니 중국인들이 도로에서 달리다 그렇게 용변을 보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가 길가에서 용변을 그렇게 볼까요? 이런 광경 자체가 제게는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와 팀원들은 한참 동안이나 고약한 악취에 괴로워했고 차 타서 한참 동안 멍간히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중국에서 촬영한 대부분의 장면들이 모자이크가 필요할 정도로 역한 장면이거나 차마 모자이크를 할 수도 없는 방송에 내보낼 수도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걱정이 찼습니다. 자료 화면과 함께 볼 수 있는 영상이 있어야 하니 말이죠. 피리님 이거 진짜 답이 없는데 어쩌죠? 모자이크를 제일 강하게 했는데 그래도 언뜻 보이는 게 너무 역겨운 모습이라 시청자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면 중국 내용을 소개할 때 내보낼 수 있는 게 아예 없는데 어쩌죠? 어정쩡하게 중국 거 보였다가 비난받으면 그게 더 골치 아프니까 중국에서 찍은 건 그냥 외관 빼고는 전부 통모자이크로 가자. 그리고 취재진 음성 넣고 최대한 자막으로 대체해서 그렇게 가보자. 중국으로 이 모든 기획을 한 것이긴 했지만 실제로 취재를 하면서 이건 정말 대박이겠다 싶었어요.
다만 아쉬운 것은 그 현장을 방송에 차마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이 아쉬웠죠. 그렇게 정말 PD 인생을 걸고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중국의 취재까지도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본에 이어 중국까지 너무 충격도 받고 많이 힘들었던 취재 과정이라 팀원들이 지치긴 했지만 오히려 대박 날 것을 예감하고 사기 충전이 되었어요. 이미 중국이라는 큰 대화를 잡아둔 상태라 그런지 한국으로 갈 때는 아주 홀가분하게 갔습니다. 정말 대충 찍어와도 충분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이전에 촬영 때문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었고 갈 때마다 음식도 맛있고 깔끔한 곳이라 편하게 있다 올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취재를 시작한 저는 한국의 실책에 정말 농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어요. 일본과 중국에서도 그랬듯 한국 역시 도로를 먼저 알아봤는데 대단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고속도로의 빠른 통행을 보장하는 하이패스 보급률이 무려 90%에 달하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IT 강국답게 그 설치와 결제 역시 편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는 한마디로 그냥 쌩하고 달리면 하이패스로 자동 결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취재하면서도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에 많이 놀랐습니다. 한국에 놀란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중국은 정말 달리고 달려도 나오지 않던 휴게소가 한국은 340km의 강역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과 지방 구분할 것 없이 어떤 휴게소를 가더라도 놀랄 정도로 깔끔하고 청결한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었죠. 한국 휴게소에 놀란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휴게소라 하여 간단한 먹거리와 화장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휴게소는 각 지역의 특색을 담고 있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특산물을 포함하고 있었죠. 외국인의 입장에서 휴게소를 가기만 해도 이 지역이 어떤 게 유명한 곳인지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쇼핑몰, 공원, 반려견, 테마파크, 수면 카페 등이 있었어요.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휴게소라 어떤 휴게소에서는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를 볼 수도 있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휴게소에서 사진만 찍어도 거의 관광지에 온 기분이 들 지경이었으니 말이죠. 그 중에서도 눈여겨본 곳은 바로 한국의 시흥하늘 휴게소였어요. 이곳은 고속도로 위에 떠있는 아주 특이한 구조로 지어져 있었는데 마치 미래도시와 같은 느낌을 연상케 했죠. 거의 예술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먹거리도 정말 다양했어요. 외부에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소세지, 핫바, 감자, 호두 과자, 맥반 서고진 거, 떡볶이 등이 있었고 내부에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역시 IT 강국답게 대부분의 휴게소에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곳에서 다양한 메뉴를 볼 수 있고 원하는 메뉴를 선택해 결제까지 바로 가능했어요. 결제가 끝나면 제게 번호가 주어지고 제가 주문한 식당에 해당 번호가 나오면 음식을 가져가면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휴게소는 규모가 작든 크든 사람이 분별도 정신이 없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화장실은 정말 깔끔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 곳인데 수시로 화장실 청결 관리를 하고 계셨죠. 심지어 한국의 휴게소에는 휴지통이 없는 화장실이라 하여 변기에 직접 휴지를 버리는 문화가 있었고 여성의 위생용품 및 물티슈 등은 따로 넣을 수 있는 통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휴게소를 둘러보며 느낀 것은 한국 자체의 시스템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좋지만 이걸 따르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휴게소에서 먹거리를 잔뜩 사들고 저마다 자리를 잡고 먹었고 다 먹은 후에는 그걸 다 들고 쓰레기통에 가서 분리수거까지 해서 뒷정리를 하는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일본과 중국을 떠나서 미국도 분리수거를 하는 문화가 없고 있다고 한들 지킬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싶었거든요. 저희 팀원들은 세 나라를 돌며 처음으로 한국의 휴게소에서 식사를 해보고 싶어졌고 키오스크를 이용해 저희도 주문을 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 휴게소는 진짜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아까 도로 알아보면서 하이패스에서도 많이 놀랐는데 일본이랑 중국이랑 비교했을 때 그 수준부터가 완전히 다르네요. 이래서 IT 강국이라고 하는구나. 그러게 한국이 이렇게까지 월등하게 수준이 높을 줄은 몰랐어. 솔직히 미국보다 훨씬 높은 것 같지 않아? 휴게소도 정말 많이 있고, 심지어 한국에는 졸음 쉼터도 있어. 그리고 이내 알게 된 사실은 한국에는 곳곳에 졸음 쉼터가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졸음이 쏟아질 때가 있는데, 이때 졸음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죠. 바로 이럴 때 운전자들이 잠시 정차를 한 후 쪽잠이라도 청할 수 있도록 마련한 쉼터였죠. 역시나 이 쉼터에도 화장실은 있었고 관리가 깔끔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청결하게 관리가 된다는 것은 정말 한국인들의 시민의식도 다시 평가를 해봐야 하는 일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화물 휴게소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 화물 운전자들을 위한 휴게소라 했죠. 이 공간에는 화물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사용할 수 있고 가니 샤워 공간과 수면 공간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알아볼수록 그야말로 놀라운 수준이었어요. 솔직히 한국을 취재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미 중국이라는 대어를 낚았기에 대충 취재하고 돌아가려 했는데 오히려 정말 대어는 한국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팀원들과 무사히 한국, 중국, 일본을 돌며 원하는 결과를 모두 얻어내고 야무지게 취재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도 일정이 빠듯한음에 야근을 해가며 일을 했지만 결국 반경 일정에 맞춰 프로그램이 나갔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대박이 날 거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에 대한 인식이 아주 많이 바뀌기 시작했죠. 물론 이미 K 열풍으로 한국에 대해 인식이 좋은 미국인들도 많았지만 깊이 있게 한국의 수준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방송을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죠. 한국은 K-팝이랑 드라마가 유명한 줄 알았는데 꽤 수준이 있는 나라였구나. 의외의 모습이라 놀랍네. 엄청 작은 나라라서 경제적인 면에서의 발전은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내 착각이었구나. 한국 가서 휴게소 가봤었는데 휴게소에서 먹었던 감자가 진짜 맛있었는데 갑자기 떠올리니 또 먹고 싶다. 그거 찐 감자 같은 건데 아무리 어떻게 해봐도 그때 그 맛이 안 나. 그건 진짜 한국 휴게소에서 먹어야 맛있는데 다들 한국 휴게소 가면 감자를 꼭 먹어봐 진짜 추천해.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걸 보고 오히려 제가 뿌듯했습니다. 방송도 대박나고 너무 행복하게 있던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바로 이 소식을 접한 중국이 분노를 한 것이죠. 저희들은 날 것 그대로 방송을 확인했으나 최대한 보호를 해줬고 과장을 한 것도 하나 없었습니다. 오직 사실만을 담아서 취재를 했고 그 결과를 보였으니 말이죠. 그런데 대대적으로 대망신을 당한 중국은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며 자극을 제대로 받았고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대대적인 휴게소 개선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고속도로 정비부터 휴게소 개조까지 빠른 시일 내에 확실한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입장을 낸 중국의 모습에 저희들은 그저 제발 좀 개조를 하길 바랄 뿐이었어요. 제발 입장처럼 개조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도로랑 휴게소가 어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냐고. 한국을 따라잡을 생각하지 말고 적당한 수준이라도 끌어올려 놓고 말하지 안 그래? 과연 어떻게 변할지. 그렇게 중국은 한국 휴게소를 벤치마킹한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간 저희 역시 각자의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제게 많이 혼나울었던 3년차 작가 린다가 제게 그랬습니다. 피디님 드디어 때가 왔어요. 중국이 드디어 매체들을 통해 홍보하기 시작하네요. 이거 제가 짜볼게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나서서 알아보기 시작했고 저는 맡겨두고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의 결과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아무리 가도 없던 휴게소가 50피트로 간격으로 세워졌고 무엇보다 외관을 보고 무척이나 놀랐어요. 정말 유럽의 성이나 디즈니랜드를 연상시킬 정도의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영국의 타워 브리지와 외관이 유사해 보일 정도의 수준이었죠.
이게 정말 중국 휴게소라고? 그럴 리가 없는데 린다 조사 제대로 한 거 맞지? 심지어 다양한 테마를 연출시켰고 정말 대단한 변화에 저는 찬사를 보내려 했는데 작가 린다는 제게 아직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국의 실체를 이어 보여줬죠. 저렇게 아름답고 훌륭하게 지은 휴게소는 저희가 다녀왔던 이전 중국의 휴게소 모습과 다를 게 하나 없었어요. 여전히 온 사방에 쓰레기가 널려 있었고 화장실에는 휴지탑에 수도 고장의 사람들은 질서 없이 섞여 있었죠. 심지어 그 쓰레기 더미가 쌓이고 쌓여 사람이 쓰레기 위에 앉아 있는지 의자 위에 앉아 있는지 구분을 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겉만 번지르르하게 한국을 따라해 봤지만 중국인의 시민의식은 높은 수준의 한국의 시민의식을 따을 수는 없었겠죠. 린다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대본을 작성했고 역시나 프로그램은 또다시 대박을 터뜨렸어요. 이어 린다는 중국의 시민의식과 실체에 대한 내용을 아이디어로 냈고 승승장구하며 대박을 터뜨리는 린다는 이제 최고참 작가로 저희 팀원에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신선하면서 길었던 기획이라 제게도 아주 인상적인데 결국 중국은 한국을 까내리려 했지만 중국 스스로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금 입증해주는 격이 되었다고 봅니다. 중국은 아직까지도 한국 것들을 모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한국의 유명 놀이공원을 그대로 중국에 만들기도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겉만 잡고 똑같이 채울 것이 아니라 내면의 인성부터 갖추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결과적으로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과 한국의 높은 기술이 결합해 이뤄낸 한국이라는 나라에 저는 박수를 보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휴게소에는 정말 없는 게 없죠. 사실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진짜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한마루였고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